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볼 건데, 사실 전에 수투할 때도 합성함수라는 거를 미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긴 했었잖아. 근데 이제 진짜로 합성함수, 합성함수.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거의 미분을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부터 먼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y는 fgx 뭐 이런 식으로 합성되어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할 때 일단 결론부터 먼저 한번 적어보자면은 이때 도함수 y''은 어떻게 쓴다? 겉함수 미분 곱하기 속함수 미분 이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해본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쵸?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또 한번 증명을 한번 좀 해볼 건데, 자, 여기서는 일단 함수가 두 개가 우선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합성을 시켰으니까. 자, 그래서 식을 두 개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y는 fu라는 함수와 u는 gx라는 이렇게 두 함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결국에 사실 u 자리에 gx 그대로 넣어주면 fgx가 y라는 함수가 되고 있는 거지. 이해되겠니? 난 여기서 뭘 구하고 싶어? 요 y라는 함수를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궁금하다 이거야. 자, 우선은 지금처럼 이제 요 합성 함수를 두 개의 함수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때, 우선 이 두 함수는 전부 다 y는 fu라는 이 함수는 y를 u로 미분했을 때 미분이 가능한, 또 u라는 그 함수는 x로 미분했을 때 미분이 가능한 그러한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우리가 어쨌든 구해보고 싶은 건 y라는 함수를 x로 미분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선 일단 여기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보통 이제 증분이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라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하잖아. u의 증분을 델타 u라고 하고, 그럼 그 증분 델타 u에 대해서 y가 증가하는 y의 증분이 있을 거지. 그 y의 증분을 마찬가지로 델타 y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 거고, u는 gx라고 하는 요 함수에서도 x의 증분 델타 x에 대해서 그때 u가 또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거를 마찬가지로 델타 u라고 생각을 하고 봐줄 거야. 그럼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거는 요 합성함수, 즉 y를 x로 미분했을 때 도함수니까 dy dx를 구하려고 하는 걸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일단 이것도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걸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가지고 찾아봤었을 거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좀 한번 써볼게. 쟤를 결국에 델타 u분의 델타 y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u 이런 식으로 적는 거 문제 없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델타 u를 분모에 억지로 넣은 거야. 그 다음 분자에다가 다시 한번 곱해주면 약분되니까 처음 거랑 달라질 게 없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자, 근데 이 두 함수가 지금 각각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표현했었지. 그 얘기는 얘가 리미트 델타 u가 0으로 갈 때 델타 u분의 델타 y라는 게 결국에 dy du로 정리가 된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도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u는 du dx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걸 거예요. 이게 결국에 도함수라는 뜻인 거긴 하잖아.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맨 처음 구하고 싶었던 게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거에서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서 dy dx를 구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양변에다가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한번 좀 제대로 취해볼게. 그럼 얘는 바꿔가지고 뭐라고 써볼 수 있다? dy dx. 내가 구하고 싶은 y라는 함수를 x로 미분한 그 도함수를 표현을 하고 있었을 거야. 자, 그때 이 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극한을 취해줘야 되지. 일단 이렇게 좀 써볼게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du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u. 근데 극한의 성질을 생각해 봤을 때 얘도 극한을 취했을 때 어떤 값으로 수렴하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수렴할 거지. 또 마찬가지로 dx분의 du라는 것도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마찬가지로 수렴을 할 거야. 그럼 얘를 각각이 수렴하는 것들,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들끼리 곱해놨으니까 각각의 극한값을 곱해가지고 극한을 정리해봐 줄 수 있었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끊어서 써봐도 될 거예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미안해 얘들아, 여기가 d라고 바로 쓸 게 아니라 델타라고 썼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끌고 왔다 생각해줘요. 여기다가 극한을 취했다라고. 그러면은 각각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각각의 극한값을 곱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조금 이상한 게 있을 거야. 얘는 그렇게 문제될 게 없거든. 분모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이 거의 0에 가까워질 때 y의 증가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결국에 의미하는 게 미분 계수.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도함수라고 생각을 해봐줄 수 있잖아. 근데 얘는 뭔가 좀 다르지. 분모가 0으로 가는 그러한 극한을 취했었어야 되는데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아까 이제 x의 증분을 델타 x, 그때 u의 증분을 델타 u라고 봤잖아. 근데 이 델타 u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적어줄 수 있냐면은 u라는 게 지금 g라는 함수니까 g x 더하기 델타 x에서 gx를 뺀 게 결국에 u의 증분이라고 볼 수 있지. 함수값의 변화량이잖아 결국에. 이해되겠니? 근데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고 있어 지금. 그럼 델타 u는 어디로 가? 델타 x가 0으로 간대. 요놈이 0으로 간대. 그럼 gx 빼기 gx니까 델타 u도 0으로 가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사실 얘를 델타 x가 0으로 간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치환했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 델타 u가 결국에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었던 거야. 자, 그럼 이때 얘를 델타 u분의 델타 y에서 델타 u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줘.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dy du라고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줬으니까 얘는 du dx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dy du라는 건 결국에 이 함수를 u에 대해서 미분한 거란 말이지. 그럼 단순하게 얘를 f 프라임 u라고 적어도 괜찮을까? 미분한 거잖아. 그쵸? 그 다음 du dx라는 것도 u는 gx라고 하는 이 함수를 x로 u를 미분한 거야. 그럼 쟤도 곱하기 g 프라임 x라고 적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u라는 걸 맨 처음에 뭐라고 나섰어? gx라고 나섰던 거지. 그럼 u 자리에 gx를 다시 한번 대입하면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 얘와 같구나. 누가? dy dx라는 그 도함수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합성함수라는 걸 미분했을 때는 겉함수 곱하기 속함수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좀 어렵긴 하죠, 여기서는. 근데 일단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 보이는 거는 분수라고 해줄 수 있겠니? 이 각각을 델타 u분의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u 분수라고 좀 봐줄 수 있겠니? 이거는 분수가 맞아.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델타 x, 델타 u, 델타 y라고 하는 애들이 결국에는 증분인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뭐였었어?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적어줬었던 거잖아. 그렇죠? 그거를 기호로만 좀 나타낸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분수가 맞거든. 근데 거기에서 극한을 취해가지고 나오는 dy du 아니면 du dx 이런 애들은 절대 분수로 봐서는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dx분의 dy가 du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u래. 그럼 분모 분자에 du가 있으면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안 돼서 그래.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항상 언제만 해줄 수 있냐면은 각각이 이제 미분이 좀 가능할 때 그때 이제 지금처럼 D라는 미분을 했다라는 그 표시로 좀 바꿔줄 수 있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분수라고 생각해주긴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긴 하거든.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한 애들 가지고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외워주는 거는 그냥 분수처럼 외워줘도 나쁘진 않을 거야. 얘를 dy dx라는 걸 결국에 du라는 걸 그냥 분모 분자 하나씩 곱해주니까 얘랑 곱한 게 요놈과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지금 당장에 사실 뭐 대학교 가서 수학 더 할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 정도로만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걸 뒤쪽 가서도 또 한번 보기는 할 거예요. 아무튼 결론은 이 합성함수라는 걸 미분을 시킬 때 그때는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 밖에 있는 겉함수를 미분한 거에 gx 그대로 대입하고 그 다음에는 속함수를 미분한 거 그 각각을 곱해서 도함수를 찾아낸다 라고 봐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뭐 몇 가지 예시를 조금 보자면 일단 뭐 코사인 x제곱 더하기 1 같은 함수 일단 이런 것들부터 한번 좀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얘를 미분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알아볼 수 있어야 돼? 누가 겉함수이고 누가 속함수인지부터 알아볼 수 있어줘야 돼. 자 여기서의 겉함수는 누구겠니? 코사인의 x제곱 더하기 1이 대입된 거니까 얘가 겉함수고 얘가 속함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코사인 미분하면 뭐였었니? 마이너스 사인. 그쵸 마이너스 사인이었지. 그럼 그 마이너스 사인에 기존에 대입된 걸 그대로 적어놓자 이거야. 그럼 얘가 f'(gx가) 되는 거지. 겉함수를 미분했어. 거기에다가 뭘 좀 곱해주자? 속함수인 x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해서 곱해주자. 그러다 보니까 걔 도함수가 마이너스 2x 곱하기 사인 x제곱 더하기 1하고 나온다 라고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그 개념 폭폭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이번도 지금 얘기한 것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긴 한데 이따가 ln 가지고 얘기하는 로그 미분법이 따로 있어서 이거 조금 이따가 봅시다. 두 번째로 y는 이의 x제곱 더하기 x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수함수도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누가 겉함수이고 누가 속함수인지를 생각해봐야겠지. 여기서의 겉함수는 밑을 이루하는 지수함수 이의 x승이라고 하는 애가 겉함수 거기에 대입이 된 x제곱 더하기 x가 속함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그때 일단 겉함수부터 미분 좀 해볼까요? 자 밑을 이루하는 지수함수는 미분했을 때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지. 2의 x승이라는 걸 미분하면 그대로 2의 x승이거든. 근데 거기에 속함수인 x제곱 더하기 x를 그대로 대입한 채로 두는 거야. 거기에다가 뭘 곱하자? 속함수인 x제곱 더하기 x의 미분 즉 2x 더하기 1을 그 뒤에 곱해주자. 그래서 2x 더하기 1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x승이다.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만약에 여기가 2가 아니라 그냥 2였다면은 얘는 미분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 y 프라임 밑이 2가 아니라 그냥 숫자였어. 그럼 이건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일단 그대로 쓰긴 쓰지. 그대로 쓰긴 쓸 거야.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곱해줘야 되는 게 밑에 상용 로그란다. 자연 로그 값, 즉 ln 2를 추가적으로 곱해줘야 돼. 이게 일단 지금 겉함수 미분인 거야. 거기에다가 우리는 추가적으로 뭘 곱해야 돼? 속함수인 x제곱 더하기 x인 2x 더하기 1을 추가적으로 곱해줘야 되는 거고. 이해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지수든 로그든 그런 애들의 삼각함수 포함 그런 함수들의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합성되어 있는 그러한 함수를 미분할 때는 누가 겉함수이고 속함수인지 그걸 좀 판별해서 확인해서 적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먼저는 y는 x의 r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수, x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돼. 근데 아까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 중에서 지수 자리에 정수가 들어가 있는 애를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 이번에는 지수 자리에 유리수가 들어간 x의 거듭제곱을 미분했을 때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y'은 지수 내려주고 차수 하나 낮춰서 x의 r-1승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유리수라고 한다면은 뭐를 가지고 유리수라고 얘기하니? 정수분의 정수로 바꿀 수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보통 유리수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 n분의 n승이라고. 이때 이제 r을 n분의 n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m과 n은 정수라고 봐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은 뭐 미분하는 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수는 우리가 미분할 수가 없으니까 양변에 m 거듭제곱을 시켜봤어. 그럼 y의 m승은 x의 n승과 같다라고 적어볼 수 있고, 이제는 지수 자리에 자연수가 들어갔으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볼 거냐면은 그 y의 m승 그리고 x의 n승이라는 거 전체를 또 다른 하나의 함수 z와 같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쓴 거야. z라는 거는 y의 m제곱과 같은 거고, 또 z라는 거는 x의 n제곱이랑도 같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각각을 또 미분을 해봐 줄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것 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과정 중에서 좀 기억을 해봐 주는 게 필요하긴 한데, 얘를 dzdx라는 거를 dzdy 곱하기 dy dx라고 한번 적어볼게. 아까 표현했었던 거 실제로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처럼 지금은 생각해도 괜찮다고, 고등학교 수학 내에서는. 그럼 지금처럼 분모 분자의 dy라는 걸 만들어냈으니까 서로 같다라고 생각해봐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dzdx라는 거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아니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dzdx가 됐을 거고, 우변은 내가 직접 미분할 수 있지. 지수 자리에 자연수 또는 음의 정수 0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지수 하나 내려주고 차수 하나 낮춰서 적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그대로 이제 n 곱하기 x의 n-1승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애도 얘 식에서 양변을 y로 미분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좌변은 z라는 애를 y로 미분했다라는 표현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m 곱하기 y의 n-1승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쓴 걸 다시 한번 써보면 n 곱하기 x의 n-1승은 m 곱하기 y의 n-1승 곱하기 dy dx.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었었던 건 어쨌든 요 함수를 y를 x로 미분한 걸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 즉 얘를 구하고 싶었었던 거지. 그럼 dy dx라는 거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양변을 m 곱하기 y의 n-1승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m부터 나누어서 m분의 n 곱하기 y의 n-1승분의 x의 n-1승. 자, 그때 우리가 y라는 거는 x의 n분의 n승이라고 쓸 수 있었잖아. 그럼 얘를 밑이 x인 걸로 다시 돌려 놓아 준다면은 x의 n분의 n승을 n-1승을 시켜주겠다. 괜찮니? 그러면 지수에 또 거듭제곱을 시키고 있으니까 지수끼리 곱해서 적어주니 x의 n-n분의 n제곱이다. 이게 실제로 분모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이 전체를 다시 한번 봤어. 잘 읽었겠네. 전체를 다시 한번 봐주신다면은 얘는 n분의 n 곱하기 x의 n 빼기 n분의 n제곱 분자는 x의 n-1제곱. 자, 그때 밑이 같은 애들끼리 나누고 있죠.
그럼 지수끼리는 빼서 하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줄 수 있을 거야. 근데 n에서 n 빼니까 이건 바로 지워지겠지. 그리고 얘를 빼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어서 n분의 n 빼기 1승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n분의 n이라는 거를 r이라고, 그러니까 r이라는 걸 얘로 바꾸어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있었던 거잖아. 일부러 정수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서 다시 n분의 n이라는 자리에 r로 바꾸어서 넣어주니까 dy dx라고 하는 그 도함수가 뭐가 된다? r 곱하기 x의 r-1승이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네. 뭐 결론은 유리수여도 괜찮다. 됐을까요? 저는 x의 거듭제곱일 때 이제 지수가 유리수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 그대로 적용해서 이용해봐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 사실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로그 미분법이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것도 결국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랑 누가 합성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lnx랑 fx라고 하는 두 함수가 합성됐다라고 봐주면 되겠지. 근데 절대값이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려 보일 수는 있어. 근데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해봐 줍시다. 사실 이걸 로그 미분법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애를 미분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절대값이 보이니까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범위부터 나눠봐야 되지. 자, 그럼 먼저 물론 여기서 fx는 절대 0일 리가 없을 거예요. 진수 조건에 의하면은. 자, 그럼 먼저 fx가 양수일 수도 있고 fx가 음수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는 양수라고 생각한다면 y는 그냥 ln fx라고 시작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때 도함수 y 프라임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lnx 미분하면 뭐라고 써주니? 진수에 그냥 역수로 적어줬었던 거 기억나니?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었었거든. 겉함수가 lnx니까 x분의 1인데 진수 자리에 fx가 들어간 것 뿐이야. 그럼 일단 시작은 fx분의 1로 시작해야 되지. 이게 일단 겉함수 미분. 곱하기 속함수가 fx니까 얘 미분한 f'x만 곱해주면 끝이다 이거네. 그래서 fx분의 f'x. fx가 양수라면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 있었던 거야. 자, 두 번째로 fx가 만약에 음수였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 절대값 밖으로 fx가 빠져나올 때는 그땐 마이너스를 달고 빠져나왔어야 되지. 자, 이번에도 미분 한번 좀 시켜봅시다. 자, 겉함수 미분하면은 진수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fx분의 1로 시작해야 되지. 그 다음에 속함수 미분했을 때는 마이너스 fx가 속함수니까 쟤를 미분했을 때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된다. 근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니까 결국에 다시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지. 그럼 얘는 분모엔 fx, 분자에는 여전히 f 프라임 x. 얘가 도함수가 되는 거네. 정리하면 fx가 양수든 음수든 결국에 진수의 역수의 진수의 도함수, 걔네들을 분수로 나타내 준 게 결국에 ln 절대값 fx의 도함수가 된다라고 정리해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겠니? 자, 다음이어서 네 번째가 이제 진짜 로그 미분법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로그 미분법이라는 거는 로그 함수를 미분한다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양변을 억지로 로그를 취해 놓고 나서 미분을 하겠다라는 방법이에요. 그냥 로그 함수를 미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얘는 좀 이용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은 지수랑 밑자리에 모두 x에 대한 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걸 곧장 미분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로그 미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도함수를 좀 찾아볼 거야. 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로 한번 좀 보자면은, 네, 뭐 이렇게
이 조건 말고도 다른 상황도 있긴 한데 분수꼴로 표현되는 애들 중에서도 좀 되게 지저분한 애들이 있을 거야. 일단 책에 나와 있는 예시에서는 분모에는 2x의 제곱 더하기 3에 3분의 2제곱 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1 얘의 도함수도 우리가 어떻게든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는 물론 미분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그쵸? 우리 목세 미분법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거 가지고 정리해 볼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긴 분수꼴로 표현된 이러한 함수를 로그 미분법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 정리한다라고 가정했다면 양변에다가 일단 우리가 로그 함수를 미분할 때 좀 제일 편하게 미분할 수 있는 게 밑이 자연상수인 자연로그를 미분하는 게 그나마 좀 편할 거란 말이야. lnA를 따로 곱하거나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양변을 자연로그를 취해줬어. 그럼 ln y는 ln 2x제곱 더하기 3의 3분의 2승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1 뭐 얘를 진수자리에 넣었다라고 봐주면 되겠지. 이 상태에서 양변을 x로 미분을 시켜보는 거야. 얘들아 근데 여기서 y라는 게 결국에 x에 대한 식인 거 맞지? 그쵸? y라는 게 x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합성함수라고 봐도 괜찮니? 그러니까 얘를 그냥 간단하게 fx라고 얘기했다고 가정해봐. 그럼 이 자리에 fx가 들어간 거거든. 그럼 저거랑 다를 게 없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를 미분할 때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걸 이용해 준다면 일단 ln을 미분하면은 진수의 역수를 적어주니까 y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속함수를 곱해줘야 되죠. 속함수가 여기서는 y니까 y를 미분한 y 프라임을 분자에 곱해주시면 이게 왼쪽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그때의 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변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미분하진 않을 거고 얘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미분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위에 거는 ln 루트 x제곱 더하기 1에서 ln 2x의 제곱 더하기 3 전체를 3분의 2제곱한 거를 뺀다. 그때 이 루트라는 것도 우리가 지수 표현을 바꾸면 2분의 1승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진수의 지수는 전부 다 로그 앞으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ln x제곱 더하기 1 빼기 3분의 2 곱하기 ln 2x제곱 더하기 3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미분 한번 해보자. 그럼 얘부터 일단 미분시켜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제 얘 미분할 땐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의 미분 아니면 3번에서 얘기한 걸로 생각해 보셔도 돼요. 진수의 역수 즉 x제곱 더하기 1 분의 진수의 도함수 2x 그리고 나서 빼기 3분의 2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3 ln 2x제곱 더하기 3이니까 미분하면 진수의 역수 2x제곱 더하기 3 그리고 진수의 미분한 도함수 4x라고 해서 y분의 y 프라임이라는 걸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써주면 x제곱 더하기 1분의 2x 빼기 6x제곱 더하기 9분의 8x라고는 써볼 수 있지. 얘들아 이게 도함수는 아니야. 맞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도함수는 y 프라임이라는 거잖아 단순하게. 근데 y 프라임을 구하려면 결국에 분모에 있는 y가 사라져야 돼. 그래서 양 변에다가 y를 하나만 곱해줍시다. 그럼 그때 y 프라임이라는 걸 뭐라고 할 수 있다? y 곱하기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지. x제곱 더하기 1분의 2x 빼기 6x제곱 더하기 9분의 8x다. 근데 y라는 것도 사실 뭐야? x에 대한 식이었었지. 그거 그대로 넣어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찾아보는 게 지금 뭐 때문이냐면은 이렇게까지 지금 이용해보려고 하는 게 물론 이거 도함수 가지고 뭐 이제 찾아봐라 라고 할 때 그냥 되게 단순하게 미분계수 정도 물어볼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넘겨가지고 식을 막 다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x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다가도 x자리에 숫자 넣어주고 여기에다가도 x자리에 숫자 넣어서 이 미분계수 그냥 숫자들끼리 곱해가지고 찾아보면 되는 거야. 막 이걸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어. 알겠죠? 사실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로그 미분법이라는 걸 이용해봐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예시만 더 보자면은
괜찮은 거구나. 단순하게 이렇게도 볼게요. y는 x의 x승이라고 한번 해보자. 밑자리에도 식이 있고 지수 자리에도 식이 있는 저러한 형태. 얘들아 그럼 이거 미분할 줄 아니 우리?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수에다가 지수 앞으로 내려오고 얘에다가 1 빼가지고 만들어주면 그냥 x의 x승이잖아. 다를 게 없지. 근데 이거는 지수 자리에 상수 그러니까 실수가 들어갔을 때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사용을 못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다가 사용로그를 취한 다음에 시작을 또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우변에 있는 거는 조금 정리를 시켜준다면 진수의 지수인 x를 앞으로 뽑아낼 수 있지. x 곱하기 ln x라고. 이 상태에서 양변을 미분을 한번 시켜봤어. 자 그럼 좌변은 로그 함수니까 진수의 역수 거기에 속함수 미분인 y 프라임을 곱해야 되겠다. 얘가 뭐와 같다? 얘를 이제 곱의 미분법으로 정리해보면 되겠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하면은 ln 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그냥 1 하고 나오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y라는 게 뭐야? x의 x승인 거야. 따라서 도함수 y 프라임은 x의 x승 곱하기 ln x 플러스 1 하고 나온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지 이해되겠니? 여기까지 문제 없지? 여기 쓴 것까지는 ln y 미분한 거 이해되겠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곱의 미분법 이용한 거거든. x랑 ln x를 지금 곱한 거를 미분할 거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그거 써가지고 처음 건 ln x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을 곱하니까 그래서 약분해서 1 나왔던 거야. 그리고 y만 곱해가지고 다시 한번 적어본 거고. 그래서 아까 뭐 처음 예시로 들어놓은 건 사실 얘는 몫의 미분법 이용한다면 실제로 미분을 시켜볼 수 있어. 이 상태에서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분을 못 시키는 그러한 식이거든. 근데 그러한 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시켜준다면 즉 로그 미분법을 사용한다면은 도함수를 결국엔 찾아볼 수도 있다 이건. 일단 또 넘어가서 5번째로 봅시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자 다음 5번째로는 y는 x의 a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듭제곱 표현에서도 미분을 또 어떻게 시키는지. 자 얘는 결국에 방금 얘기했었던 로그 미분법이라는 걸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 거야. 양변에다가 그러니까 로그를 좀 취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그럼 양변을 로그를 취했을 때 ln y는 ln x의 a승이라고 써볼 수 있죠. 이때 a라는 게 진수의 지수니까 로그 앞으로 뽑아내면 a 곱하기 ln x라고 적어볼 수 있고 이번에도 양변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그럼 좌변을 미분했을 때는 로그 ln y니까 진수의 역수 분의 1 그리고 속함수 y 미분한 거니까 y 프라임이라고 적어볼 수 있네. 자 그다음 우변은 a 곱하기 ln x니까 그냥 x분의 1만 적어주면 되겠지. a는 상수니까 그대로 둔 거고. 그럼 이제 y를 곱해주기만 하면 y 프라임이 나와. a 곱하기 x분의 y. 근데 y라는 걸 우리가 맨 처음 뭐라고 나왔어? x의 a승이라고 둔 거지. 그럼 x의 a승을 x로 나눠서 즉 밑이 같은 것들끼리 나눴으니까 지수끼리 빼주면 되죠. a 곱하기 그래서 x의 a-1승. 얘가 도함수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찾아보는 그 도함수를 구해보는 과정은 다 제각각이기는 한데 결국에 결론은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x의 n승을 미분하는 거 그대로 이용해서 지수는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하나 낮춰서 곱해준다. 그게 똑같이 실수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일단은 뒤에 넘어가서 예제 3번부터 또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예제 3번은 1번
y는 2x 빼기 3 전체 12제곱. 자, 얘부터 한번 미분해 봅시다. 자, 그럼 얘 도함수를 찾아볼 때 여기서도 지금 누구랑 누구를 지금 합성시켰는지 좀 보일까요? x의 12승이라는 다함수와 2x 빼기 3이라는 다함수를 지금 합성을 시켰었던 거예요. 얘가 지금 x 자리에 그대로 대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맞죠? 자, 그러면 얘를 미분했을 때는 지수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는 하나 낮춰서 적어주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뭘 곱해주자? 속함수 미분을 곱해주자. 즉 24 곱하기 2x 빼기 3의 11승이 도함수가 되는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y는 3 빼기 5x의 제곱. 얘분의 1. 자, 이것도 그러면은 분수꼴로 되어 있는 함수니까 몫의 미분법 사용해 볼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좀 볼게요. 3 빼기 5x의 역수꼴이니까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럼 그때 지수가 실수여도 어쨌든 우리는 도함수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일단 지수 하나 앞으로 내려주고 차수 하나 낮춰서 3 빼기 5x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뭐까지도 곱해줘야 돼. 속함수 미분까지도 곱해줘야 돼. 즉 마이너스 5를 곱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분자는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5를 곱하니까 10. 분모는 마이너스를 먼저 해주면 역수로 바꿔주니까 3 빼기 5x의 세제곱이다 라고 해서 도함수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 자, 다음 세 번째. 얘는 y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세제곱.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의 세제곱 그리고 속함수 미분한 걸 추가적으로 곱해주면 되니까 일단은 지수 하나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하나 낮춰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속함수 미분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미분한 2x 더하기 1을 곱해봐 주시면 돼요. 3 곱하기 2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이다. 자, 다음 4번. y는 x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x 세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자, 그럼 이때는 고배미분법이라는 걸 좀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x 더하기 2의 세제곱부터 한번 미분해 봅시다. 앞에 거 미분. 그러면 지수 하나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하나 낮춰서 x 더하기 2의 제곱. 일단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는 그대로 더하기. 그 다음에 앞에 거는 그대로 쓸 거지. x 더하기 2의 세제곱. 거기에다가 이제 뒤에 거 미분을 곱할 건데 무언가의 제곱이야. 그럼 지수 하나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하나 낮춰서 x 세제곱 더하기 1의 1승.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뭘 또 곱해줘야 돼? 속함수 미분. 즉 3x제곱까지 곱해야 된다라는 거네. 그래서 세배에 x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x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 더하기 얘랑 얘부터 먼저 적어주면 6x제곱 곱하기 x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x 세제곱 더하기 1이다. 잠깐만, 여기는 왜 또 세제곱? 미안. 제곱. 괜찮을까요? 자, 일단 다음 이제 4번으로 좀 넘어가 봐 주시면은 첫 번째로 y는 루트 1 빼기 2x 얘를 미분해 보아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루트라는 것 대신에 지수편으로 바꿔주면 1 빼기 2x의 2분의 1승이라고 봐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시켜줄 때 일단 지수 앞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차수 하나 낮춰가지고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얘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쓰기 전에도 일단 합성함수라는 거 생각하면서 보고 있니?
x의 2분의 1승이랑 1 빼기 2x라는 게 지금 합성이 되어 있는 형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 미분할 때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1 빼기 x 그대로 대입한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속함수 미분한 마이너스 2까지 곱해야 된다. 그럼 2는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역수의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2x 분의 1 하고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y는 루트 5x 제곱 더하기 3.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는 얘를 5x 제곱 더하기 3의 2분의 1승이라고 봐주신다면 y 프라임은 지수 하나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하나 낮춰서 5x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거기에 이제 속함수인 10x를 곱해주시면 얘는 이제 분모에는 약간 씌워주면 분모에는 루트 5x 제곱 더하기 3분의 분자에는 결국에 5x밖에 안 남아있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얘는 y는 세제곱근 3x-2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이번에도 얘를 3x-2의 3분의 2승이라고 봐주고 도함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얘는 지수 앞으로 내려와서 3분의 2 곱하기 차수 하나 낮춰서 3x 빼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거기다가 우리는 속함수인 3x 빼기 2의 도함수 3을 추가적으로 곱해준다면 3 약분 되니까 얘는 결국에 세제곱근 3x-2분의 2라고 도함수를 또 찾아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예제 5번으로도 넘어가 주시면은 자, 첫 번째로는 이제 y는 x의 sin x승.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밑이랑 지수 자리에 전부 다 x에 대한 식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를 곧장 미분할 수는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로그 미분법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지. 자 그럼 먼저 양변에다가 자연 로그를 한번 취해 주신다면 얘는 ln x의 sin x승이라고 봐줄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진수의 지수인 sin x를 앞으로 내려주시면 sin x 곱하기 ln x가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준다면 좌변은 일단 진수의 역수 y분의 1 거기에 진수의 그러니까 속함수 미분인 y 프라임. 자, 우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in x와 lx를 곱했으니까 곱의 미분법을 사용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x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근데 ln x라는 걸 미분하면 역수 x분의 1만 나오겠죠. 그래서 x분의 sin x하고 나온다. 다시 한번 써주면 뭐 코사인 x 곱하기 ln x 더하기 x분의 sin x인데 우리가 찾아보는 거는 이제 도함수 y 프라임이지. 그럼 y를 곱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럼 그때 y 프라임은 x의 sin x승 곱하기 뭐 그대로 적어주면 코사인 x 곱하기 ln x 더하기 x분의 sin x이다. 뭐 전개 시켰으려나? 따로 시키진 않았네. 그래서 지금처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좀 식이 시작을 하네. 두 번째는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더하기 2의 세제곱 분의 x 더하기 3의 7제곱. 자, 물론 얘도 몫의 미분법 이용해가지고 정리해볼 수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도 이제 로그 미분법을 한번 좀 사용해볼게요. 자 그럼 결국에 요 분수식이 진수 자리에 다 들어갔을 텐데 곱하기랑 나누기, 진수에서의 곱하기랑 나누기는 로그들의 덧셈과 뺄셈으로 쪼개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전부 다 정리를 시켜준다면 ln x 플러스 3의 7승이니까
7 곱하기 ln x 플러스 3 빼기 ln x 플러스 1의 제곱을 빼니까 2배의 ln x 플러스 1. 또 얘도 분모에 있으니까 ln x 플러스 2의 세제곱을 빼서 3 곱하기 ln x 플러스 2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양변을 한번 x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본다면 좌변은 진수의 역수 y분의 1 거기에 속함수 y 프라임. 그럼 얘는 7 곱하기 ln x 플러스 3인데 똑같이 역수로 튀어나와야 되지. 근데 여기서는 속함수 미분해봤자 1이니까 그대로 7 빼기 진수 역수 속함수 미분하면 1이니까 x 플러스 1분의 2. 마지막으로 진수 역수 속함수 미분하면 1 x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가 일단 전부 다 통분을 시켜서 정리를 해보았더니 x 플러스 3,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분자 같은 경우에는 2x의 제곱 빼기 x 빼기 7하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y분의 y 프라임이 얘와 같으니까 y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y라는 걸 그대로 우변과 곱해주기만 하면 될 거야. 즉 x 플러스 3,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2x의 제곱 빼기 x 빼기 7에다가 우리는 y, 즉 동그라미 친 저식을 추가적으로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다.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의 세제곱분의 x 플러스 3의 7제곱. 그럼 약분할 것들이 좀 보이기는 하죠. 우선은 x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는 하나 약분해서 분자의 6제곱으로 남아있을 거고 뭐 끝이네. 그러면 분모끼리 정리했을 때는 x 플러스 1은 총 3개 곱해져 있으니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2는 4개, 즉 x 플러스 2의 4제곱. 분자는 이 2차식과 x 더하기 3이 6제곱을 곱해주니까 2x 제곱 빼기 x 빼기 7 곱하기 x 플러스 3의 6승이다 라고 해서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 합성함수를 미분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한 거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얘기했었던 이제 y는 x의 n승이라고 나오는 이러한 x에 대한 거듭제곱인 함수, 이때는 n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미분할 수 있는 거, 실수가 들어가더라도 미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한 가지와 합성함수의 미분은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한 로그 미분법이라는 거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식이 지저분할 때 사용하겠다라는 거긴 한데, 근데 지저분한 건 맞는데 사실 로그 미분법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네, 그래도 식이 지저분할 때 좀 사용해 주되 지금처럼 밑과 지수 자리 모두 x에 대한 식이 들어갔을 때는 일반적인 미분을 당연히 사용을 못해. 그럴 땐 무조건 필수로 로그 미분법이라는 걸 꼭 사용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